당뇨병만큼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이 드문데요. 당뇨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남일 같다고 생각하는 병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당뇨병에 보내는 위험한 신호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당뇨 환자가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유전이란 게 정말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당뇨 환자가 없어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20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이후로 꾸준하게 젊은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늘어나며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당뇨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은 피부, 눈, 신장, 발 등 다양한 증상으로 몸속에 SOS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당뇨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 7가지, 당뇨병에 안 좋은 음식들과 당뇨에 좋은 음식들, 당뇨병 관리 기본 원칙 10가지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소변으로 당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조절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 첫 번째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현상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변 보는 횟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빈뇨는 방광이 예민해지는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뇨병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당뇨이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일어나고 그 거품이 조속히 사라지지 않고 고소한 냄새가 나거나 힘든 일도 안 했는데 탁한 색상으로 소변이 나온다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당뇨를 의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뇨인들은 공감하시나요? 두 번째로는 피부 증상들이 있는데요. 당뇨의 증상으로 여러 피부 질환이 동반되게 됩니다. 당뇨에 걸리면 소변의 양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소변이 많아지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평소보다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체내 수분이 줄어드는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피지성과 땀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얇아지면서 번들번들해지게 됩니다. 이때 건조한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취약해지는데요. 그래서 평소보다 가려움증이 훨씬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등, 발등 피부가 단단해지고 울퉁불퉁해지는 피부경화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당뇨 환자의 40에서 50%는 팔이나 정강이 쪽에 갈색 또는 붉은색 반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당뇨로 인해 모세혈관의 변화로 생기게 돼서 당뇨병 기간이 길수록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다친 적도 없는 발이나 발가락, 정강이 등에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당뇨에 걸리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 보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좀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 질환이 동반되는데 이때 피부 감염에 취약해지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살이 접히고 습기가 많은 부위에 감염으로 인한 모낭염이나 종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무좀도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혹 발톱에 무좀이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발톱 무좀 때문에 발톱이 빠져버리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발이라고 발과 다리에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발톱이 노란색으로 변색이 되거나 검고 두껍게 변하기도 합니다. 발톱이 으스러지거나 부서지면 발톱바닥에 피부와 분리가 되면서 발톱이 빠져버립니다. 발과 발톱에 이렇게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번째로는 체중 감소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 보통 체중 관리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체중이 쭉 빠졌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뇨하면 사실 뚱뚱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당뇨는 과체중이신 분들이 걸리기 쉬운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과체중인 사람이 당뇨에 걸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이 쭉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병이 있으면 인슐린 호르몬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이나 당분을 세포로 보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원래라면 당분을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 몸이 일을 했는데요. 그 당분이 없어지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운동을 해서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구성 요소가 분해되면서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라 몸에는 정말로 좋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일단 무조건 가공식품을 끊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나온 모든 음식을 끊는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늘려야 합니다. 일상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인슐린 효과를 증가시키고 근육의 세포 수용체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하게 되는 거죠. 또 운동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당뇨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식단 굉장히 중요하죠. 현미와 채소를 챙겨 먹으며 식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을 끊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공식품을 끊지 않으면 모든 게 말짱 꽝이라고 합니다. 5번째로는 눈이 침침해지는데요. 당뇨병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게 되면 당분이 혈관을 손상시키게 돼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이 동맥경화도 당뇨병처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혈관벽을 막아버리는 동맥경화는 모세혈관에서부터 진행되며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속에 얇은 혈관인 모세혈관이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눈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망막 전반에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침침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실명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를 당뇨망막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당뇨와 눈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이시거나 당뇨를 관리해야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과를 가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눈의 흐릿함으로 불편을 겪어보신 분들도 꼭 안과를 가보셔야 합니다. 6번째, 목마름이 자주 느껴집니다. 갈증이 나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당뇨병으로 인한 갈증 증상일 수 있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만성적인 갈증과 입이 마르는 증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당과 함께 수분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또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침 분비량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탈수 때문이기도 하고 혈압약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입이 마른 상태에서는 치은염과 같이 염증성 질환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면서 구강위생을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7번째,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당뇨신 분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쉬워서 사소한 질병도 신경 써가며 조심해야 하는데요. 몸속에 고혈당이 유지되면 신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면역 체계의 백혈구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면역 시스템이 부하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지속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장기가 손상이 되고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위의 증상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컨디션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당뇨를 의심해보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의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뇨의 나쁜 음식입니다. 우선 빵, 떡, 면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밀가루나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여기서는 당 지수라는 GI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당 지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이 얼마나 빨리 흡수되어 당을 빨리 올리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GI가 55 이하인 음식은 괜찮은 음식이고 GI가 70이 넘어가는 음식은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니까 피하셔야 하는 음식인 거죠. 이렇게 GI가 높은 음식들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더 나빠지게 되면서 악순환이 되며 당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전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에는 잡곡밥과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설탕을 끊어주셔야 합니다. 믹스커피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믹스커피보다는 블랙커피로 드시는 게 좋고, 음료수 종류는 전부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되겠죠. 또 이온 음료나 과자류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과자를 드셔야겠다 싶으시면 고구마 말랭이 같은 것을 활용해서 조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한번 대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과일도 당이 많은데 그럼 과일도 먹으면 안 되려나 하시죠?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주먹 하나만큼만 드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뜩 쌓아서 먹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당뇨는 뭘 더 먹어야 하는 병이 아니라 덜 먹어야 하는 병이라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베스트 3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는 녹두입니다. 여러분, 녹두는요, 단백질 함유량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혈당을 덜 올리게 되고 근육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은 밥을 지으실 때 녹두를 넣어서 드시면 아주 쉽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2위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당연히 탄수화물이나 당뇨 함량이 적고요. 주성분으로는 단백질이 버섯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섯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좋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아주 유명한 면역력 강화 성분이죠. 또 버섯은 팽이버섯처럼 갓이 작은 게 있고 갓이 아주 큰 버섯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갓의 크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고 효능이 다른데요. 갓이 작은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고 갓이 큰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섯은 혈당 관리와 더불어서 면역력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를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삼계탕으로 먹는 방법이 있죠. 이때 삼계탕 속에 들어간 찹쌀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닭과 국물 위주로 드시면 되는데요. 삼계탕을 드시고 혈당을 체크해보면 아마 혈당이 잘 나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 동의보감에서도 암탉과 수탈기 당뇨병에 매우 좋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당뇨에 효과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닭고기는 대체로 부드러운 살코기가 특징인데요. 이게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빨라서 아주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꼭 필요한데요. 닭고기를 먹으면 근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보충해 줄 수 있어서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자, 다음으로 당뇨병 관리 기본 원칙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혈당 관리를 꼭 잘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뇨병은 더 먹는 게 아니라 덜 먹어야 하는 병입니다.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의 혈관은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손상받기가 쉬워서 고혈압 등 혈관계 질환이 생길 위험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 관리를 꼭 잘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식단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꼭 건강식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체중 감소 이야기해드린 듯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은 모두 단칼에 끊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체중은 당뇨병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게 돼서 당뇨병의 큰 적입니다. 표준 체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머무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당뇨약을 잘 챙깁니다. 식단과 운동만으로 혈당이 잘 관리되지 않을 때는 약을 이용해서 꼭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약이 몸에 독해서 안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필요할 때는 약을 꼭 잘 챙겨 드시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일곱 번째, 저혈당에 주의한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까지 열심히 하실 텐데요. 그런데 혈당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혈당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또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정상 혈당 범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8번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만으로도 혈당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스트레스를 받는 건 혈당 조절에 해가 되고 멀리 봤을 때 당뇨 관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해서 지치지 않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9번째, 정기검진을 잘 받는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이라 일상에서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통해 합병증 발생 여부도 확인하셔야 하고 다른 이상 유무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며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10번째, 발을 잘 관리합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 당뇨병성 족부 질환인 당뇨발의 위험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눈 무좀, 발톱 무좀 등 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서 궤양으로 발전하지 않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